서울시 거리엔 보궐선거를 알리는 현수기가 걸렸습니다. 정확히 50일 남았는데요. 사실 이번에 당선돼도 임기는 1년 남짓밖에 되지 않죠. 그럼에도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대선을 앞두고 최대 경제 이슈인 이 부동산 정책의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당이 되면 공공주도로 공급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기존 정책이 이어지겠지만 이 세금 규제를 풀고 민간 주도로 공급하자는 야당이 이기면 아무래도 정부 정책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한희 기자가 선거 승패의 결정타가 무엇이 될지 콕 집어드립니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인구는 967만 명입니다. 이 가운데 30대, 40대, 이른바 3040 세대는 전체 서울 인구의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는 40대가 가장 많아 3040 표심이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이슈로는 부동산이 꼽힙니다. 특히 3040 유권자들이 부동산에 민감한 것으로 정치권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발해서 3040 문재인에 속았다 이런 문구를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부동산에 영향을 받는 건 3040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차기 서울시장이 직면할 주요 현안으로 주거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꼽았습니다.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부동산 정책 경쟁에 나서는 이유입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의 또 다른 변수는 코로나19로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의 표심입니다. 서울 지역 소상공인 종사자는 117만 명으로 서울시 유권자 중 14% 정도입니다. 가족과 종업원까지 고려하면 4월 선거에서 자영업자들의 영향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여야 후보들도 이런 상황을 모르진 않겠죠. 각종 부동산 대책,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럼 유권자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 서울 거리에서 만난 유권자들, 큰 기대는 없지만 그래도 투표는 하겠다고 합니다. 그들의 속내를 김철웅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최근 4년간 전국에서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 바로 서울입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도 서울의 내 집 마련은 힘들다는 한숨이 나옵니다. 집을 사기가 너무 힘드니까 서울에서 원래 부모님들이랑 같이 살던 친구 말고 결혼해서 이제 사는 친구들은 다 경기도 쪽으로 나가 있는 상태여서 대출 이런 걸 끼더라도 다 제한이 있으니까 서울은 너무 이제 높은 거죠. 회원님한테 이번 연도 목표 뭐냐 물어봤더니 서울에서 사는 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지원을 확실하게 해주는 사람이 좋죠. 여야 후보들이 쏟아내는 부동산 공약들이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재개발 지역 그림들을 빨리 개발을 시켜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시민들 그게 빨리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어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불안한 세상은 없어요. 집이 있는 사람들은 더 부유해지고 없는 사람들은 더 이상 집을 살 수 없게 되는 환경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장품 가게, 식당 등 지난 한 해 서울에서 폐업한 곳만 3만 9천여 곳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정부 지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추가 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많으니까 정부에서 돈 주면 빨리 집주인 갖다 줘야 돼. 우리는 만져보지도 못해. 1년 동안 뭘 하겠어요. 멀쩡한 도로를 다 새로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저런 돈 갖고 정말 힘든 서민들을 좀 도와주지. 이래저래 또 힘들어지니까 좀 받긴 했는데 뭐 앞으로 기대는 뭐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 잘 살게 해주는 사람을 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큰 기대는 없지만 그래도 투표로 선택하겠다고 말합니다. 작년에도 진짜 어떻게 버텼는데 지금은 솔직히 막막한 상태죠. 대출 받은 걸로 일단은 급한 불을 좀 메꿨는데 일단 또 내년부터는 또 다시 갚아 나가야 되니까 혹시 투표에 참여하실 건가요? 투표는 해야죠. 채널A 뉴스 김철욱입니다. 국토부는 집값과 전셋값 안정에 부서, 명운을 걸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국토부는 임대차 3법의 마지막 카드인 전월세 신고제를 4월부터 운영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효과가 있을지 전망은 엇갈립니다. 박정서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올해 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 가장 시급한 건 부동산이라며 도심 공공주도 공급인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사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주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가 임대차 시장 안정의 마지막 카드로 꺼내든 건 전월세 신고제. 오는 6월 본격 시행에 앞서 4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대상 지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서울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 3구부터 조기에 도입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시행되면 전월세 거래 당사자는 매매할 때와 똑같이 보증금 임대료와 중도금 잔금, 소재지와 임대기간 등 계약 사항을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시행지역 전월세 시세를 한눈에 파악하면서 탈세를 막는 동시에 먼저 시행된 임대차 입법의 실효성도 높이겠다는 의도입니다. 안정적인 하향이가 괜찮은데 지금 불붙은 상태에서 이런 걸 하게 되면 더 위축이 되고 그런 가격 상승으로 모두 이어져요. 전월세는 매매와 달리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거래 정보가 전체 거래의 28% 수준에 불과한 상황. 국토부는 다음 달쯤 전월세 신고제의 대략적인 운영 방안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계약 정보는 오는 11월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부처의 명운이 걸린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 그 1호 사업인 공공재개발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대상지로 지정만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다 반발하고 나서는 형국인데요. 이 시범 사업지로 지정된 강북 5구역 상가 주민들은 이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지만 국토부는 문제없다며 강행할 태세입니다. 박재 기자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인 강북 5구역입니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섞여 있는데 공공재개발이 끝나면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서게 됩니다. 문제는 사업이 시작되면 이곳 상업지역은 현재 운영 중인 상가와 땅을 포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가보세요. 이인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온 집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다 쫓겨나는 거야. 집세 사정만 해가지고 어디 가서 지금 임대를 어디를 할 수가 없어요. 뭐 보상이 조금 받았더라도 안 했으면 싶지만은 그림을 따라가야죠. 상가 주인들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주상복합을 받아가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메리트로 느껴지지도 않고요. 저희가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도 강제로 진행을 하신다고 해서 사유재산 침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부 주도 공공정비 사업은 사업장마다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중 최대 규모인 흑석 2구역은 용적률 적용 문제로 공공재개발 포기를 검토했었고 공공주도 정비사업지인 동자동 쪽방촌 지역 주민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추진위원회도 모르게 사업지로 강제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적으로 정당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